네, 이어서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이 시간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과장님, 페드풋보다는 파월풋이 어제 좀 있었는데 네. 빠르게 사라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3대 지수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하락세 유지되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1%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현재 1%대로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개장 전에 나왔던 소식이죠. 그동안 생산 수율 문제가 있어서 대량 생산에 좀 차질이 빚어졌었던 이 4680 배터리 사이버 트럭에 올해 안에 좀 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연간 최대 한 1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국엔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를 보더라도 BYD와 굉장히 다른 이제 모습을 굉장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4680 이제 배터리는 이제 내년까지 일단 네 가지 모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사이버 트럭 그리고 로봇 택시 새로 이제 중소형 이제 트럭 쪽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4680 배터리를 사실 도입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비용 절감의 이제 모습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만큼 주행거리도 더 많아지게 되고 화재 위험성도 굉장히 절감하는 좀 효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워낙 이제 전년도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워낙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수율에 대한 문제, 그런 불량률에 대한 문제 이슈들이 지속되어 왔던 만큼 이제 그에 대한 난감한 많이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차세대 이제 배터리 플랫폼은 물론 기존에 뭐 전고체 배터리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세대 뭐 경우에는 이게 4680 이제 배터리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판매량에 대한 의지도 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로 보이고 있고 당연히 머스크의 입장에서도 그 판매 단가에 대한 가격을 계속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 경쟁력을 위한 그게 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테슬라 주가에서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도입이 되어 봐야 주가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는데 테슬라는 현재 낙폭을 좀 많이 줄였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0.48%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과장님과 FOMC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봐야 되겠죠. FOMC 화진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한숨은 돌렸지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는 저는 비둘기파적으로 네. 좀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고용 지표나 아니면 뭐 CPI 같은 경우도 최근에 헤드라인 CPI도 3% 아래로 이제 나왔었죠. 물론 사실 농산물 가격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어느 정도 물가가 조금 잡히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는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선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우려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특히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이미 경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이번 전도표를 얘기를 하면서도 특히 이미 일시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관세 정책에 관련해서는 특히 그 스탠스 자체를 일단은 바꾸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올해 뭐 2%에 대한 물가 정책은 계속 꾸준히 좀 유지하겠다는 일단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어느 정도 추후에 물론 여러 골드만사스도 그렇고 뭐 시티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올해 금리 이해에 대한 인하에 대한 유지는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이라든지 말씀해 주셨던 성장에 대해서 이화진 과장께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뭐 지속이 되지 않더라도 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일부 상품 품목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파월에게도 물어봤던 질문이 이제 심리 데이터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걱정하냐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물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추이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아직은 안 했다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2일 날 본격적으로 상업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만약에 관세가 진행되게 되면은 특히 헤드라인 CPI
CPI 같은 경우가 전망치가 갑자기 3.5%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저성장에 대한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긴 하겠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럼 리세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그 리세션에 관련된 전망치를 어느 정도 보고는 하고는 있지는 않긴 하겠지만은 그와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우리는 이미 고용이나 아니면은 그 경제에 대해서 부분은 충분히 이미 우리는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를 표현을 해왔던 만큼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왔죠. 그러면서 좀 비둘기적인 모습을 좀 보여왔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4월 이후에 변화될 좀 모습들은 좀 추이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대부분의 기자회견과 이런 요약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트럼프 정책으로 조금 이제 넘기는 좀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정책 이후에 변화될 모습들은 뭐 추후에 뭐 4월이나 5월 FOMC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을 하려던 이 대미 보복 관세 1단계 조치를 연기한다고 실시간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미 보복 관세를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대신에 이 4월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내용을 좀 지켜본 후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를 한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세 4월 2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또 이런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다시 FOMC 내용으로 좀 넘어와서 이번 주에 BOJ도 금리를 동결했었고요. 네. 영국의 이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장 전에 오늘 또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죠. 네.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2회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와의 이 금리 이 격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도 이제 물론 이제 금융위에서도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도 계속 꾸준히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는 물론 이제 3월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계속 꾸준히 해왔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늘 얘기를 해왔던 거는 물론 이제 한미 금리 차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물론 최근에 수출 특히 무역 적자가 조금 다시 한 번 더 지속되게 되면서 결국 환율을 잡는 게 첫 번째라고 좀 말씀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최근에 토지 허가제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작년 11월, 12월 때부터 한국은행 총재는 여기 부동산에 대한 이게 투기를 좀 잡기 위한 모습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좀 역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다음 달 의사록도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적어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도 좀 스탠스를 좀 낮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자체가 물론 동결을 하긴 했지만은 22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걸 좀 추이를 보고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까? 사실 어제 이렇게 상승 마감해서 오늘도 긍정적인 출발을 기대했지만 3대 지수는 계속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증시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최근에 결국에 이제 미국 증시는 물론 내일 또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물론 지금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고 물론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하나둘씩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 GTC 2025도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뭐 스탠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여부 그만큼 이제 워낙 이제 딥시크나 이제 중국 국가들의 이제 AI 모델들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변화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미리 좀 선반영 좀 되는 모습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추세 반전이냐 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관세 정책이 4월 2일 날 어떻게 끝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수급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2일까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